이 동영상은 제주도 들빛교회의 2025년 5월 18일 비대면 예배 설교 동영상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8절 그리고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말씀을 아름답게 받겠습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밭을 탓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설교를 잠시 되돌아보겠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지난주에는 씨앗을 탓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눴지요.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이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밭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기존 기독교에서는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좋은 밭은 기독교 문화, 기독교라는 종교를 받아들인 문화라고 해석을 하고 나쁜 밭은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은 다른 종교가 만든 문화라고 해석해 왔습니다. 이런 해석은 씨앗은 기독교 복음이고 밭은 기독교를 전파해야 할 다른 문화로 규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기독교를 받아들이면 좋은 문화,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쁜 문화라는 식으로 규정하는 셈이죠. 이런 규정은 참으로 기독교의 독선이자 오만이며 현대 학문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큰 오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찌 기독교 신앙만이 좋은 씨앗이겠습니까? 어찌 기독교 복음만이 참 진리이겠습니까? 그리고 어찌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문화만이 좋은 밭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두 질문에 대하여 정말 양식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공진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함께 진화한다는 그런 말이죠. 영어로 co-evolution이라고 합니다. 이 공진화란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둘 이상의 어떤 종이 상대 종이 진화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진화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함께할 공자를 써서 공진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래 이 말은 생물학에서 나오는 개념입니다만은 문화 연구에도 특히 제가 연구하는 비교 문화 연구에도 아주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세뮤얼 보울수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협력하는 종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는 이 책에서 인간의 성공적인 진화는 사실 우리 인간이 다른 수없이 많은 다양한 종들보다 성공적으로 진화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그런 성공적인 진화는 생물학적인 유전자와 인간 사회가 형성해온 문화 사이에 공진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인간의 생물학적 유전자 속에는 문화적 유전자가 함께 들어있다는 말이 됩니다. 오늘날 흔히 이야기되는 문화적 유전자로서의 밈은 생물학적 유전자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이미 생물학적 유전자 속에 문화적 유전자가 함께 공진화되어 합의를 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기독교에서 기독교 복음만이 참 진리이고 다른 문화는 기독교를 전파해야 할 대상으로서의 밭이라고 하는 것은 틀린 주장이 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이나 진리라는 씨앗도 독립된 순수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가 말하는 진리는 해당 문화와 해당 자연 환경과 함께 공진화한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서가 말하는 하나님 말씀도 말하는 자가 속한 문화와 동떨어진, 그래서 완전히 독립된 객관적인 하나님 말씀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말씀이나 하나님 나라 운동이나 그 밖의 모든 가르침도 다 유대 문화와 공진화한 결과로 나타난 것들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씨 뿌리는 비유를 듣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는 어떤 밭일까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순수하게 독립해서 존재하는 문화는 없습니다. 씨앗도 그런 씨앗이 없을 뿐더러 문화, 곧 밭도 그런 밭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모두 상호 관계적입니다. 예수가 말한 길가나 바위나 가시덤불도 유대라는 자연환경과 문화환경에서 말한 것들입니다. 그러니 길가든 바위든 가시덤불이 나쁜 밭이라는 것은 결국 유대 문화에서의 나쁜 밭이라는 것이 됩니다. 다른 모든 문화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첫째는 유대 문화의 하나님 말씀이 한국 문화에서도 동일하게 좋은 것인가? 이 물음을 해야 됩니다. 이런 예를 들어보죠. 네덜란드에서 수입한 백합 씨앗이, 백합 구근이 반드시 한국에서도 잘 된다는 법이 있을까요? 잘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 씨앗이라고 해서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유대 문화의 길가나 바위나 가시덤불이 한국에서도 동일하게 나쁜 것인가요? 유대의 바위밭이 나쁘다고 해서 반드시 한국의 바위밭도 나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제주도에 밀감을 많이 재배합니다. 그런데 노지 밀감의 경우 어떤 밭에서 나는 밀감이 최고의 상품으로 그렇게 간주되는 줄 아세요? 작지밭에서 나온 밀감들입니다. 돌멩이가 가득한 바위들이 엉켜엉키 설켜있는 그런 밭에서 나오는 밀감 맛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 유대 지방에서 유대 문화에서의 바위밭, 자갈밭이 나쁜 것일 수 있어도 제주도의 작지밭, 바로 그것은 매우 좋은 밭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절대적으로 나쁜 밭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 물음이 필요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우선 순수한 하나님 말씀 자체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도 문화에 따라서 함께 공진화한 말씀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순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유대 문화와 공진화한 하나님 말씀을 한국 문화를 토대로 살아가는 한국인들이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을
한국 문화를 토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인 우리는 한국 문화와 공진화해온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 그 어떤 진리, 그 어떤 복음, 그 어떤 씨앗이라 하더라도 한국인은 한국 문화를 토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성서가 말하는 씨앗이나 밭이나 간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한국인 그리스도인은 결국 한국 문화 안에서 유대 문화의 씨앗이나 밭을 재해석하여 수용하거나 수정하거나 탈락시키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길가면 어떻습니까? 그 작은 공간이라도 잘 가꾸면 예쁜 꽃밭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바위면 어떻습니까? 돌멩이 많은 밭에 맞는 씨앗을 심으면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가시덤불이면 어떻습니까? 가시덤불을 좀 걷어내면 썩은 부엽토 거름이 풍부한 그런 좋은 땅이 됩니다. 우리 밭에 좋은 것들은 발전시키고 나쁜 것들은 제거하거나 고쳐나가면 됩니다. 지금 이 나라 내란 세력, 부패 세력, 불법 세력, 기득권 지배체제의 문화를 척결하는 과정도 바로 우리의 밭을 좋은 밭으로 만드는 과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문화는 오랜 역사를 통해서 서로 다른 종교, 서로 다른 문화, 서로 다른 가치나 신념들을 받아들여서 통합하거나 융합하는 그런 문화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것이 우리 문화의 구조적 특징입니다. 따라서 외래의 씨앗이라 해도 배탈 필요가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적극 그런 우리와 다른 것들을 받아들여 융합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정치적으로도 진보니 보수니 이 지역이니 저 지역이니 각자 추구하는 가치가 서로 다르지만 함께 만나고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몸소 확인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한 가지 씨앗, 예컨대 기독교 복음만이 진리로서의 말씀이고 밭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문화라는 식의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은 근대 제국주의적인 사고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이런 근대적인 생각을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는 씨앗과 밭, 곧 말씀과 문화가 서로 공진화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물학적 유전자와 문화적 유전자가 합체되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기독교를 믿지 않는 문화는 나쁜 밭이라는 주장은 현대 과학적으로 볼 때 완전히 거짓된 주장이며 문화의 다양성을 말하는 시대 정신에 비추어서도 매우 독선적인 주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들빛교회 교우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순수한 씨앗이 따로 없습니다. 순수한 밭도 따로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씨앗, 곧 가르침은 그 씨앗이 뿌려지는 밭, 곧 문화와 공진화한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씨앗과 밭은 하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면서도 그것을 한국 문화라는 토대 위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융합할 것인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한동안 한국 기독교는 한국 문화를 타파 대상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 교회들이 상당수입니다. 기독교 복음은 유일한 좋은 씨앗인데 기독교를 믿지 않는 한국 문화는 나쁜 밭이라고 탓했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된 신앙입니까? 대한민국이 경제적, 정치적, 외교적, 사회적인 발전을 꾀한다 해도 그 모든 것은 한국 문화로 수렴됩니다. 한국 문화는 우리의 밭입니다. 좋은 점도 나쁜 점도 모두 우리의 밭입니다. 다만 좋은 밭이라고 해서 마냥 놀고 해이해져서야 되겠습니까? 반면 나쁜 밭이라고 해서 마냥 스스로 탓만하며 무기력에 빠져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밭을 존중하고 그 안에 좋은 점을 살리면서도 나쁜 점을 고치는 역량을 발휘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어찌 우리의 밭을 탓하랴? 들빛 사람들 모두가 한국 문화라는 밭의 소중함과 그 밭 자체가 씨앗이라는 점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밭과 씨앗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몸과 문화도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공진화한 결과 씨앗은 밭이고 밭은 씨앗이 되었습니다. 들빛 사람들부터 우리의 밭, 우리의 문화를 소중히 여기는 토대 위에서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여 통합하고 융합하는 일에 참여하는 열린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결과 여러분 모두가 얻는 삶의 가치와 질적 수준이 새로운 문화의 꽃으로 활짝 피어나게 되길 대한민국과 한국 민족의 이름에 잇대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아멘. 작은 밭씨들이 되어라는 주제로 말씀 묵상 드리겠습니다. 밭은 씨앗을 바랍니다. 씨앗도 밭을 바랍니다. 이 둘은 한 몸입니다. 그렇게 한 몸 되어 드러나는 것을 공진화라고 한답니다. 한국 문화 안에서 공진화된 모든 말씀, 우리와 다른 문화 안에서 공진화된 모든 말씀, 이제 그 씨앗들이 서로 다른 밭에 스며들고 이제 그 밭들이 서로 다른 씨앗을 품어 안아 온 세계를 향해 꽃을 피우는 대한민국이라는 밭씨를 만드는데 우리도 작은 밭씨들이 되어 서로 힘을 모으게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5월 18일 비대면 예배 설교 동영상을 마칩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